기훈의 그 신념이 옳다고 보시나요? 조심스럽게 이정재가 새로운 프론트맨으로 진짜 래퍼는 저렇진 않은데 그 포인트를 일부러 연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또 흥미롭네요.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 영상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하는 팟캐스트 필름 인사이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이자 이 팟캐스트의 호스트를 맡은 트루먼이고요. 이 팟캐스트의 고정 패널로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 각자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영화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상업 영화 드라마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개인 작업도 하고 있는 여장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바로 하는 거군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분과 같이 요즘 가장 화제였던 오징어 게임 2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또 영상 업계에 저희 셋 다 종사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리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죠. 시즌 1과 비교했을 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상준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아니어가지고 좀 큰 기대는 없었는데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 그 게임이 시작되는 화부터 좀 흥미가 생기면서 되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너무 지금 굳어 계신 거 아니에요? 약간 지금 좀 알게 모르게 딱딱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셋 다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일단 다른 모든 거 이전에 이게 조금 어색해서 뭔가 계속 약간 만져보게 되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뭔가 나를 약간 손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감싸는 느낌이 좀 있어서 어깨 동무 정도로 좀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이 진짜 좀 태어나서 처음 이 마이크 앞에 이렇게 서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해 보자면 기대는 없었지만 의외로 게임이 시작된 이후부터는 괜찮았다. 네,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봐서 시즌 3도 기대가 되는. 그 정도로. 네, 안 그래도 사실 저한테 처음에 이걸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오징어 게임 봐야 되냐 이게 불평을 했었는데 근데 의외로 보고 나서 제일 반응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셋 중에서. 자, 그럼 장천 씨는요? 만약에 상준님이 생각보다 좀 재밌었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느꼈겠지만 또 생각했던 예상보다는 조금 아쉬웠다가 오히려 제 평일 것 같고 딱지난 공유의 이야기가 더 그려진다거나 맞아요. 네. 아니면은 이 핑크가드의 어떤 백스토리가 또 나오고 그 입장에서 또 뭔가가 또 진행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는 그래도 있었다. 다만 이제 아쉽다고 느꼈던 거는 조금 루즈한 감이 없잖아 있다. 사실 저희 가장 큰 불호는 이 기훈의 행동하는 이 이유들이 조금 좀 약하지 않았나? 그 어떤 동물리가? 논리와 개연성이 조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황준호가 이제 그 섬을 찾으러 다니는 사이드 스토리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찾기만 하고 맨날 배 타고 진짜. 맨날 지도만 쳐다보지 그 전혀 진전되지 않는 사이드 스토리도 지루함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릭터들이 많아서 산만하다는 느낌은 오히려 안 받지 못하고 시즌 1 때보다 2가 게임이 더 재밌었던 것 같은 느낌? 게임 자체는 자체가? 그 근대 5종 경기 할 때 진짜 실제로 저도 박수를 치면서 너무 그 정도로? 재밌어가지고 응원하면서 막 그렇게 같이. 재밌었다고요? 하나 둘 이거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 비석치기 안 맞을 때 그 표정들이랑 그 연출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호불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연기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가장 이번 시즌에서 연기적으로 화제가 된 사람은 전 두 사람인 것 같거든요. 일단 탑과 아, 타노스를 아, 연기한 탑 씨와 화제. 공유 씨. 약간 그쵸. 다른 방면으로 화제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였어요? 탑이? 뭔가 탑의 팬은 아니지만 팬이었나? 여기서 팬심을 아니 그 다른 얘기긴 한데 저 중학교 때 나왔던 그 포화 속으로 제가 그때 탑 연기 보고 한번 빠져가지고 오 진짜? 진짜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렇게 약간 병만 연기할 때 탑은 못한 사람은 아니야 연기를. 약간 러블리가 낀 상태로 봤군요. 근데 살짝. 오. 못하진 않으니까 이거를 일부러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편한 느낌의 연기를 그러니까 연기를 못하는 연기를 했다. 그 애초에 약간 그 또라이 같은 어색하고 약간 그 연기를 오글거림을 연출했다. 그 포인트를 일부러 연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새로운 시선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이 탑의 연기에 대한 반응 중에서 굉장히 마이너한 그런 게 아닌가? 제 주변에서 들려오는 어떤 네, 맞아요. 네, 보통은 반응들은, 반응이 부정적인 평가니까. 근데 그건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처음에 탑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긴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혼자 이 전체적인 게임에서 유일하게 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내려놓다 보니까 좀 한편으로 좀 귀엽다 생각도 들고. 오히려 너무 심각해질 수 있는 거를 라이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 근데 그리고, 애초에 그 캐릭터 설정이 그런 캐릭터인데 리얼리티 음. 있게 연기하기를 원했던 건가요? 근데 제가 거슬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진짜 래퍼는 저렇게 안 하는데 음. 억지로 영어를 섞어 쓰는 그런 거라든지 막 yo bro 막 이런 게 나이 드신 감독님이 생각하는 20대 래퍼의 이미지가 저래서 저런 연출을 시킨 거 아닐까? 라는 거에서 오는 진짜 래퍼는 저렇진 않은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몰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물론 저는 좀 받아들이긴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금은 과장된 연기가 좀 한국인들 말고 오히려 뭐 미국이나 좀 다른 언어권에서 보기에는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왜 그런 반응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우리가 표현하는 거가 조금 한국은 좀 자제돼 있고 절제가 좀 돼 있고 좀 외국은 좀 제스처도 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표정도 이렇고 약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탑시 바로 옆에 그 타노스의 약간 따까리로 나오는 캐릭터가 남규라는 캐릭터인데 노재원 씨인가요? 네, 노재원 배우. 노재원 배우님의 연기가 되게 엄청 현실적인 느낌을 많이 이제 하시잖아요. 그 간극에서 오는 것도 컸던 것 같아요. 투샷이 딱 서 있을 때 그쵸, 노재원 맞아요. 씨 진짜 실제로 있을 법한 인물 같고 타노스는 정말 현실에서 없을 것 같은 느낌의 인물이라 거기서 오는 좀 부조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대비감이 확실하니까. 네. 네, 둘은 꼭 같이 붙어 있고. 네. 저는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시리즈에서 그 장수 공시생 연기한 것도 진짜 인생 깊게 봤거든요. 그분이 약간 자기만의 쪼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쵸. 약간 그 현실성 있는 쪼가 있는 배우의 약간 라인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그쵸. 기준에서 약간 노재훈 배우님이나 어느 캐릭터를 하든 약간 본인의 색깔이 있는 손석구 배우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쵸. 살인자 오너감도 연출팀에 계셨으니까 가까이서 그쵸. 봤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여담이지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전 범죄도시 2 때도 잠깐 보고 오난감 때도 잠깐 봤지만 길게 봤지만 되게 실제로 이렇게 그 연기할 때 소리가 조금 작으세요. 이런 현장에서는 잘 안 들려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잘 들리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드라마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딕션도 괜찮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현장에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하인드를 들으니까 또 흥미롭네요.
모든 걸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오징어 게임 2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였어요? 성기훈 친구 아, 정배 정배. 정배. 그래서 그 캐스팅이 좋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 캐릭터마다 그 외모와 그 대사들이 다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그 정배가 너무 잘 이렇게 매칭이 잘 된 느낌? 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아저씨. 네. 어. 딱 그 성기훈의 친구면서도 둘이 계속 주고받는 그 대화의 톤이나 이 대사들이 너무 이렇게 몰입이 잘 되는. 또 실제로 약간 인상도 푸근하고 성격도 푸근하고. 장천님은? 금자 아, 네, 양동근 배우 어머니로 나오는 그분이 저는 굉장히 강예심 씨죠. 네, 네. 강혜신 배우님이 물론 분량도 많지만 저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연기가. 그 현주 트랜스젠더 캐릭터로 나오는 박성원 님이 연기하신 전재준님. 네, 전재준. 사실상 이제 본명 박성원보다 전재준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캐릭터도 엄청 매력적으로 잘 살려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같은 맥락으로 시즌 1의 알리가 약간 그런 캐릭터였잖아요. 인종적으로도 한국에서 소수자고 좀 탄압을 받고 약간 차별을 받는 약간 외국인 노동자 그런 입장이었는데 안에서는 이제 어쨌든 본인의 그 뭐 근력이라든지 그런 생존의 이제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쨌든 평등하게 경쟁을 하니까 물론 거기서 상우한테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저는 겹쳐 보이는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처음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알리는 성기훈을 잡아주고 그 성기훈이 어떤 다리 다친 누구 어떤 참가자를 구해주러 가려고 할 때 마지막 순간에 같이 부축해주는 게 그 현주 캐릭터. 네. 그렇죠. 맞네요. 그런 측면에서 감독이 약간 알리와 같은 그런 캐릭터로서 기능하게끔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아 얘는 좋은 애니까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하고 호감작을 깔아놓고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엄청 또 겹치는 게 많은 게 되게 감독님이 시즌 1의 어떤 장면들을 그대로 좀 오마주하고 대칭성을 부여한 느낌으로 넣은 연출한 장면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반복되는 것들이 그냥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게임은 계속된다? 반복된다? 약간 이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계속 똑같은 게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똑같은 거를 이번에도 똑같이 하면서 거기서 뭔가 조금의 변주를 주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을까? 흥미롭네요. 일리가 있네요.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거에 너무 또 똑같은 게 많아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게 아쉬웠어요. 뭐 시즌 1 때 한미녀가 네.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싼다 해가지고 열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이 이번에도 금자랑 그 조유리 배우님이랑 둘이 서 있는데 또 뭐 한다 해가지고 똑같이 열어주잖아요. 맞아요. 이런 반복까지 필요했을까? 네, 왜냐면 익숙한 걸 또 한번 보면 좀 루즈해지는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그 무당 역할로 나온 그 캐릭터도 약간 빌런이잖아요. 한민여만큼의 어떤 트롤링은 안 하긴 해도 너무 약간 굳이 왜 나온 거지? 나중에 시즌 3에 뭔가 떡밥 회수가 있나? 왜냐면 이게 막 중간중간 막 이렇게 엮이면서 뭔가를 하면은 그냥 저런 캐릭터인가 보다 할 텐데 안 보이다가 갑자기 저 위에서 뭐 할 것이다 이러고 또 안 보여. 저 매번 투표를 하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 올라가 계시잖아. 자기 차례 오면 이게 꾸역꾸역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꾸역꾸역 이렇게 내려와서 누르고 다시 올라가나? 아니면 그때는 좀 서 있나?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설정이 약간 과하다? 여러분 그거 그 5인 6가 게임 할 때 그대에게 나오잖아요 BGM으로. 빠바바밤. 어땠어요? 빠바바밤. 상준님 어땠어요? 그거 나올 때? 근데 저는 오징어 게임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고 본 게 아니어가지고 기준이 다르네. 애초에 그 시선이 다르구나. 왜냐면은 파헤치면서 본 게 아니고 그냥
보여주는 대로 봐가지고 사실 그런 약간 킬링 타임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냥, 그냥- 편하게 보면. 근데 저는 그거 나오자마자 왜 이랬거든요. 진짜? 이게 왜요? 여기 왜 나와? 막 약간 근데 왜 어떤 점에서 이게 멀어졌어요? 약간 좀 본능적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곡 말고도 저는 또 한 가지 멀어진 이렇게 눈살 찌푸려진 그 BGM이 그 무거운 꽃이 피었습니다 마지막에 할 때 시즌 1에서 나왔던 Fly Me to the Moon은 너무 잘 어울렸는데 그 기괴하고 엄청 잔혹한 그 상황에서 펼쳐지는 뒤에 고풍스러운 재즈 근데 슬로우 갑- 걸면서 막 갑자기 시즌 2에서는 힙합이 나오면서 Fly 플라이 둥둥 짜둥 막 트랩 비트에 Fly Me to the Moon이 막 이렇게 깔리는데 근데 저는 그거 듣고서 진짜 아까 오 그 정도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좀 일단 1차 실망을 했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대에게 나올 때 이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고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런닝맨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좀 가벼워진다. 가벼워져도 좀 너무 가벼워졌다. 어쨌든 얘네들 목숨 걸고 하는 건 물론 의도는 알겠어. 저는 감독님의 의도는 세팅도 운동회를 생각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운동회 특히 황동현 감독님 세대에서 그런 운동회를 떠올렸을 때 응원가 하면 대표적인 게 그대에게 같은 곡들일 테니까 그걸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그렇지만서도 좀 너무 이질적이었던 거 아닌가. 갑툭튀가 아니었나. 제가 이제 그대라는 곡을 아는 한국인이어서 더 그쵸. 연상되는 게 너무 세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즌 2에 대한 리뷰를 쭉 했으니까 시즌 3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래서 이 뒤에가 어떻게 될지 본인이 약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이 게임의 아이덴티티상 오징어 게임이 마지막에 한번 들어갔다가 그렇죠. 뭔가 이 또 마무리가 한번 지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궁금한 거는 거기서 한 명이 살아남을까? 마지막 게임에서 뭔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직전 시즌은 성기훈 혼자 우승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여러 명이 살지 않을까. 오히려 게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즌 2, 3가 게임이 그렇게 메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1, 그쵸. 2편도 게임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백스토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지금 그 위아준 배우 나오는 이 서사도 조금 더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프론트맨이 지금 다시 가면을 썼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을 낼 것 같고 뭐 이런 굉장히 뒷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성기훈이 죽으려나? 마지막에?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이런 것 생각 좀 했어요. 저는 희생 이런 플래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기훈이 죽던 프론트맨이 죽던 음. 저는 준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임신했다는 그 설정은 웬만해서는 그냥 쉽게 소비되지 않을 넣지 것 같기 않았을 때문에 왜냐면 그 금자 네. 역할로 나오는 그 어머니 또 산파가 직장이었잖아요. 전 직업이었잖아요. 그 대사가 나와요. 내가 맞아. 내 살던 동네에 받았던 아이만 몇 명이다. 맞아. 그 계란 올려주면서 어쨌든 출산을 할 것 같긴 하네요. 산딸이 거의 다 됐다라는 막 맞아, 멘트도 맞아. 거의 막 던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거나 아니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가 뭐 이렇게 보호를 하다가 뭐 희생하게 되거나 그리고 약간 저는 그 플래그도 어디서 좀 약간 이런 거기도 힌트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오영일 그러니까 이병헌 캐릭터가 흑화를 하게 된 폐인이 된 계기가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나 아이가 있었나 그랬는데 근데 병원비를 마련을 못한 거죠. 그래서 와이프도 잃고 아이도 잃어서 흑화하고 프론트맨으로 이제 전향하게 된 케이스인 걸 보았을 때 만약에 마지막 순간에 이병헌 프론트맨 캐릭터가 뭔가 일종의 회심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그 준이라는 캐릭터에 좀 이입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좀 궁예를 던져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걸 받고 이병헌이 죽어요. 죽고 프론트맨으로서 이제 어떤 그거를 포기하고 가면도 벗고 뭔가 원칙에 의해 죽어버리고 조심스럽게 이정재가 새로운 프론트맨으로 와우.
근데 그 의혹도 음. 있는 게 제가 그 이정재 씨가 그 미국에서 지미 펠런이 진행하는 투나잇 쇼 거기서 질문을 하거든요. 지미 펠런이 혹시 기훈이가 프론트맨이 됩니까? 그래서 OX 버튼을 눌러서 대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 O랑 X를 동시에 눌러. 오 진짜? 그리고 이건 알려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좀 궁금증을 던지면서 토크쇼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질문을 굳이 그 토크쇼에서 했고 그리고 기훈 그 이정재 씨도 그런 식으로 X를 눌러서 그럴 일은 없다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했다면 확실히 가능성 있는 설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막 몇십억의 빚이 있어요. 그리고 오게임에 참여를 했어. 시즌 2에서는 이제 매번 끝날 때마다 투표를 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만약에 한 번 게임을 했는데 우리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무궁화에서 무궁화에서 한번 살았어. 이제 돈이 막 쌓이는 게 보여요. 와. 근데 처음에 나눴을 때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진행하십니까? 어때요? 저는 그때면은 사실 이 세계관에 처음 들어오고 이제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순간에는 다음 게임도 모르고 저는 거기서 포기합니다. 상준 씨, 더 상준님. 가기는 저도 사람이 죽는 걸 보고 2라운드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에 잠겨서 근데 밖에 나가도 음. 막 나를 쫓아오는 사채업자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시즌 1의 유미 같은 캐릭터는 네. 나는 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정호연 배우한테 그냥 쉽게 생존권을 줘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총 맞아서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싶어 하더라도 총보다는 그냥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편안한 방법으로 선택하겠다. 그냥 바다에 빠지던 아니면 좀 다크해. 안락사를 하던 그렇게 뭔가 하던. 아니면 뭐 굉장히 조금 갈 때라도 편안하게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트루머님은요? 저요? 제가 만약에 이 바깥에서도 정말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의 극한의 어떤 상황이라면 저는 안에 있어도 상관없다가 주의가 될 것도 같아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만약에 바깥에서도 엄청난 빚이 있거나 내가 이미 누군가의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도 죽고 여기 있어도 죽는 거면 찬스를 걸었을 때 바깥에서의 찬스보다 여기서의 찬스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어쨌든 여기가 기회의 땅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게임들이 어렵지 않거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나 딱지치기 공기놀이 같은 거는 또 경쟁이 여기는 평등하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다 평등이야. 물론 운의 요소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되고 프론트맨의 어떤 의지대로 조금 변칙 요소가 있을 수는 있으나 밖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것보다 훨씬 평등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오히려 저기서 불공정 경쟁에서 내가 당연한 패배를 겪는 것보다 리스크가 있지만 평등한 경쟁에서 누구에게나 유리한 지점이 있을 수 있는 게임을 통해 내가 어떤 생존이 더 주어질 수 있다 한다면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어쨌든 그런 사실 지금의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을 체감하면서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이입을 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막 정말 100억의 빚이 있고 맨날 저기서 누가 아침마다 눈을 두들려. 그럼 그걸 한 5년간 내가 시달려. 죽고 싶을 것 같아 나.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제가 밖에서 총을 맞아서 죽는다고 하면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네, 총 맞아 죽고 싶지 않다. 총이 왜 싫죠? 아프잖아. 다른 것도 고통스럽지 않나? 오히려 한 방에 깔끔하게. 그러네. 근데 그래서 시즌 1이 저는 되게 스토리상 흥미로웠던 지점이 실제 현실의 삶이 더 지옥 같다라는 거를 느끼고. 한번 보여주고 다시 들어오게 하면서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 여타 다른 어떤 이런 생존 게임 서바이벌류의 그런 시리즈나 영화들과는 좀 다르네? 라고 좀 그때 좀 신선함을 느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틈이 약간 여기서 여기 오징어 어. 게임 빠져들게 맞아, 하는 맞아. 더 시작점이었죠. 몰입하게 되고. 음. 그럼 이 질문을 해봅시다. 그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트롤리 딜레마인가요? 그쵸. 제 선로 위에 누워 있는 5명. 그게 이제 철로가 2개가 있어. 그래서 5명이 있는 철로가 있고 거기서 기차가 오고 있어. 음. 근데 내가 요거 레버를 하나 하면은 이 다른 선로로 바꿀 수 있는데 거긴 1명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선로를 바꾸겠느냐. 저는 이 트롤리 딜레마가 성기훈의 어떤 신념과도 엄청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성기훈이 습격의 밤 할 때 우리 많은 편이 죽을 수는 있겠지만 숨어 있다가 더 대의를 위해서 이 싸움에 참여하지 말자라고 선택을 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기훈의 그 신념이 옳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안에서 X표를 가지고 있는 팀원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선공을 쳤을 것 같은 느낌. 아, 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전체한테는 아. 공유가 되고 음. 이렇게 왜냐면 얘네는 그들이 있었기 희생시키지 때문에 않고. 나도 지금 계속 그치. 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오늘 밤 습격이 있을 테니까 조심해라 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영화 내에서는 전달을 안 하는 느낌. 전달 안 하죠. 안 하고 그 맞아요. 회의한 사람들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희생을 시키고 대의를 달성하자. no. 이렇게 근데 거기에 동의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쵸. 이런 인터넷 반응을 찾아보면 근데 저는 일단은 뭐 그런 논리가 사실 기훈에게 나왔다는 거가 굉장히 모순적이면서 그게 거부감이 좀 들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기훈의 동기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의 포인트가 이 지점인 게 아, 어떻게 이 핑크가드를 제압할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런 어떤 정보나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캐릭터가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 지점에서. 저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핑크가드를 제압하고 나서 음. 그 X표 참가자 중에 한 명이 그 동그라미표 그 습격한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맞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그쵸. 장면이 있는데 아니 그럼 핑크가드 죽이는 거는 괜찮고? 그래.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모순적인 그게 많죠. 그러니까 어. 결국 기훈도 모순적인 인물이다. 음. 그도 약간 오히려 본인이 생각한 정의에 잠식되면서 오히려 더 괴물화가 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그 트롤리로 돌아간다면 이 트롤리 단순한 1대5를 선택하는 거에서 조건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붙어가지고 그쵸. 커진 그런 게임인 거죠. 맞아. 그래서 모두가 모순적이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의외로 생각해 볼 게 많은 주제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가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자 근본적인 면을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진짜 리얼하게 제가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나는 또 나와 다르고 지금의 나와 다를 수 있으니까. 옷게임에서 만났으면은 여기 약간 근데 나도 진짜 옷 쪽에 있어가지고 나 막 죽이러 올 것 같아. 그랬을 수도 맞아. 있겠지. 제일 무서웠을 것 같아. 또 뭐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신체 능력도 좋아가지고 아마 가면 조금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진짜 그러니까 같은 편 하는 겁니다. 우리 가도 깐부 하는 거예요. 우리 가면 깐부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 생각나는 주제나. 가장 나다운 캐릭터. 오, 재밌다. 가장 저거 나와 가깝다.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456명 중에 나랑 가장 가까운 캐릭터. 시즌 1, 2 통틀어? 통틀어서 해봅시다. 통틀어서. 어느 정도까지 솔직해져야 되지? 저는 딱 있어요.
있어요? 먼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 정배. 아. 너무 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까지 너무 나 같았어. 오. 뭔가 프론트실로 네. 계속 향하면서 네. 성균이랑 향하면서 서로 그 주고받는 대화와 그 말투들이 너무 나갔달까? 야, 너 정이 왜 되게 많이 어려울 때만 나 찾고 그러냐 이러면서 약간 농담처럼 또 이제 던지고. 그 운동회 그거 할 때도 근대 음. 오종 할 때도 그 이제 강한을 이렇게 막 하는 아, 것도 그렇고 하면서. 되게 편안하면서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나와 닮았다. 장천님은요? 그 뭔가 딱 이렇게 특정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냥 정말 현실적으로 그냥 저도 막 엄청 막 우락부락하거나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그렇게 막 이런 강자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아, 왜 끄덕이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잘 살아남아. 네. 그래서 시즌 1 같으면은 이 그 투명 이런 거 네네. 건너잖아요. 그럴 때 약간 허성태 같은 사람이 밀면 그냥 죽을 사람 이런 거 거의 그냥 밀리는 사람. 그냥 일반인 그냥 그 정도지 않을까? 그 정도. 한편으로 그냥 지금 든 생각은 정말 이렇게 생존이란 게 오면은 사람이 평소의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시니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원지한 배우님 연기했던 것처럼 재미. 아니면은 뭐 유미나 아니면 정호연 배우처럼 오히려 염세적인. 약간 굉장히 활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캐릭터로 앉아있지 않을까 가만히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의 좋은 면과 나쁜 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좋은 면이 강화된 캐릭터는 현주 캐릭터일 것 같아요. 좀 따뜻한 마음도 있고 챙기려고 하는 마음도 좀 있고 리더십도 좀 그래도 있는 편인 것 같고, 근데 나의 나쁜 면을 극강으로 강화하면 상우가 될 것 같아요. 상우 1편의 상우. 기훈이 형? 와 어 하고 이거 그러네. 왜 금이야 극구인 줄 알아? 하면서 약간 저도 약간 그 지적 허영과 그런 게 어쨌든 좀 있는 편이고. 시스템을 또 살피면서 있다. 네. 이익을 또 추구하면서 네. 또 이기적으로 가면 되게 한없이 이기적으로 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저 상황이 되면 나쁜 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상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근데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마무리하기 딱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다. 그거 한번 해주세요. 성대모사? 프론트맨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는 느낌으로. 456번 영웅놀이 재밌었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안돼. 아니 딱 목소리 톤이 지금 안 돼. 프론트맨인데 완전. 오케이. 저희가 이제 매주 트루먼 스토리 채널에서 이 팟캐스트를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에피소드였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영화와 뭐 드라마 또는 어떤 영상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런 이야기, 사실 뭐 엄청 깊이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영화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를 옆에서 약간 잠깐 같이 대화에 참여한 느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의도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도 여러분의 생각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 한번 처음으로 팟캐스트 해본 소감 얘기해볼까요? 편안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평소에 엄청 얘기를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해서 그냥 지금 일주일치를 끌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딱딱한 게 있지 않았나. 조금 딱딱하긴 모음도 했죠. 지금 안 풀리고 약간 좀 얼어있는 느낌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것처럼. 좋습니다. 상주님은? 너무 제 자신이 어색해가지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목소리 좋으시니까 많이 발화를 좀 해주세요. 아주 독보적인 캐릭터입니다. 적응을 빨리 해보겠습니다. 동굴 저음 목소리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원래 또 레어템과 좋은 거는 가끔 나와야 돼. 살짝 떠들다가 한번 쫙 나면 한번 쫙 찔러주고. 좋습니다. 이제 점점
더 스며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